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선택입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가 1년, 5년, 10년 후의 삶을 바꿉니다. 먼저 마음가짐부터 정리합니다. 지금의 나이가 재정 계획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은 정보를 모으고 행동으로 바꿀 때 사라집니다. 첫 번째 챕터는 현금 흐름 파악과 즉시 실행 가능한 정리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다음 24시간 내에 해야 할 행동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 장의 종이에 적습니다. 월급, 연금, 배당, 임대료, 기타 수입을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 적습니다. 전기, 수도, 통신, 보험, 약값 등 고정 지출을 먼저 적습니다. 식비, 교통비, 외식비 등 변동 지출을 일 단위로 평균 내어 적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개월간 통장 입출금 내역을 출력해 지출 패턴을 확인합니다. 모바일 뱅킹에서 CSV로 내려받거나 은행 창구에서 통장 출력본을 받아보세요. 지출이 가장 큰 항목 3가지를 색으로 표시합니다. 그 세 항목부터 10%씩 줄이는 목표를 세웁니다. 지출 항목을 줄이는 작은 행동이 매달 여유 현금을 만듭니다. 돈을 기록하면 돈이 달라집니다. 둘째, 당장 다음 월급연금 입금일에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자동이체는 의지에 대한 의존을 제거해 줍니다. 월급이나 연금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자동이체를 걸어 놓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으로 계좌를 분리합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한 달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투자 비상금 통장으로 보냅니다. 비상금은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치 생활비를 목표로 합니다. 비상금 통장은 쉽게 손대지 않는 곳에 둡니다. 투자 통장은 자동이체로 적립식 투자를 설정합니다. 매달 같은 날 일정 금액이 투자되도록 해 복리의 힘을 누립니다. 자동이체가 준비되면 당장 소비 유혹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신용카드 할부 구독 서비스 전수조사를 합니다. 최근 6개월간 결제된 구독 서비스를 모두 목록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은 즉시 해지합니다. 카드 할부는 가능한 빠르게 정리합니다. 현금 흐름이 빡빡하면 일시적인 신용카드 사용 대신 체크카드를 우선합니다. 카드 혜택보다 재정 안정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 보험 점검을 즉시 시작합니다. 보험은 필요한 보장을 적시해 주는 것이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보험 약관을 꺼내보세요. 보장 내용과 보험료,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중복 보장되는 항목은 정리합니다. 의료비, 치료비, 장기요양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합니다. 필요하면 보험 설계사 혹은 금융상담사와 상담해 과보장이나 과소장을 조정합니다. 다섯째, 비상금 및 현금 확보 행동을 합니다. 당장 생활비 1개월분을 별도 지갑이나 계좌에 분리해 둡니다. 단기 유동성은 불안감을 줄이는 가장 빠른 처방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부채 상황을 정리합니다. 고금리 부채부터 모두 목록화합니다. 카드론, 캐피탈, 고금리 개인 대출은
우선 상환 리스트에 올립니다. 가능하면 채무통합 상담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부채가 있다면 상환 계획표를 작성해 눈에 보이게 관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챕터는 수입 늘리기 은퇴 후에도 가능한 현실적 방법입니다. 시니어에게 맞는 수입 늘리기 방법은 노동형이 아닌 지식 경험 자산 기반이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가진 능력과 경험을 목록화합니다. 직무 경험, 취미, 배운 기술, 인간관계, 지역 커뮤니티 참여 내역 등 모두 적습니다. 그 목록에서 현금화 가능한 항목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 출신이면 과외 온라인 강의, 요리 좋아하면 소규모 반찬 판매나 요리, 클래스, 손재주 있으면 수공예품 판매 등이 있습니다. 둘째, 소액으로 시작하는 부업을 시도합니다. 하루 일시간으로 가능한 활동부터 시작합니다. 동네 카페에서 어린이 영어 지도 1시간, 온라인 플랫폼에 손뜨개 상품 올리기, 지역 마을회관에서 취미 강좌 열기 등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하면 월 단위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전자책이나 강의로 만듭니다. 스마트폰만으로도 녹음과 촬영이 가능합니다. 짧은 영상 5개를 제작해 유튜브나 SNS에 올려보세요. 초반엔 수익이 적어도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나면 반복 수익이 가능합니다. 넷째, 재능기부 형태로 지역기관과 협업해 소정의 강사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은 경험 많은 시니어 강사를 필요로 합니다. 다섯째, 집에 남는 방을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등하기 전에 지역 규정과 안전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액형 자산 임대는 관리가 쉽고 수입원으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투자 안전성과 현금 흐름을 우선으로입니다. 시니어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보다 원금 보전과 현금 흐름 확보가 핵심입니다. 첫째,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은퇴 생활비 보전, 자녀 손주 지원, 유산 계획 등 목적별로 자금을 구분합니다. 둘째,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초는 현금 채권 배당 주수익형 부동산 비중입니다. 현금은 단기 비상금, 채권은 원금 보전, 배당주는 꾸준한 배당 수익,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입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철저히 합니다. 한 자산에 과도하게 몰빵하지 않습니다. 국내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으로 나눕니다. 넷째, 적립식 투자월 적립을 활용합니다. 시간을 분할해 매달 일정액씩 투자하면 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투자 상품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합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 상품은 피합니다. 여섯째,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적 반응을 배제하고 숫자와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일시적 손실에 흔들리지 말고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일곱째,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배당 지속성을 확인합니다. 배당 수익률만 보지 말고 배당 지급의 안정성을 봅니다. 여덟째, 수익형 부동산을 고려할 때는 공실률 관리비 세금 실수요를 분석합니다. 부동산은 매매가 아닌 임대 수익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네 번째 챕터는 세금 공적 혜택연금 최적화입니다. 세금과 공적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연금 수령 시기를 고민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 등은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소득과 생활 계획을 고려해 최적 시점을 정합니다. 둘째, 연금 수령과 다른 소득의 조합을 고려합니다. 일부 소득이 연금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체 소득 구조를 검토합니다. 셋째, 세제 혜택을 확인합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기저축성 보험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점검합니다. 넷째,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을 숙지해 가족의 지출을 적절히 배치합니다. 다섯째, 주택 관련 공제 감면 규정을 확인합니다. 단, 제도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여섯째, 유족장애 저소득 지원제도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지역복지센터에 문의합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지출을 줄이는 생활기술입니다. 소비를 줄인다고 행복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쇼핑 전 24시간 대기 원칙을 적용합니다. 충동 구매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대형마트 쿠폰과 할인 기간을 활용하되 진짜 필요한 품목만 구입합니다. 셋째, 공공시설과 무료 강좌를 활용해 취미교류 비용을 줄입니다. 넷째, 공동구매 이웃과 식재료를 나누는 방법으로 식비를 절감합니다. 다섯째,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공과금을 절감합니다. 전기제품 사용 습관을 바꾸고 보일러 온도 단열 상태를 점검합니다. 여섯째, 차량 유지비를 줄이려면 주행 습관 개선과 정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큰 지출 차량 가전은 현명한 중고 거래도 고려합니다. 여섯 번째 챕터는 사기 범죄 금융 피해 예방입니다. 시니어는 특히 금융 사기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첫째, 전화 문자 이메일 사기 수법을 학습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곧바로 가족이나 은행 공공기관에 확인합니다. 둘째,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셋째, 온라인 거래 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용 와이파이를 피합니다. 넷째, 투자 권유 전 무조건 의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다섯째, 고수익 보장원금 보장 약속은 경계합니다. 여섯째, 금융거래 내역은 매주 확인해 이상거래 발생 즉시 신고합니다. 일곱 번째 챕터는 유산상속 법률적 준비입니다. 재산을 남기는 목적은 가족의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유언장과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합니다. 법률적으로 효력 있는 문서 작성을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습니다. 둘째, 수혜자 지정이 가능한 금융연금 상품의 수혜자를 최신 정보로 유지합니다. 셋째, 중요 서류 등기부 등본, 보험증권, 통장, 사본 등을 정리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치를 알려둡니다. 넷째, 파워 오브 어트니 위임장과 의료의향서 같은 문서도 미리 준비합니다. 다섯째, 장래 의료 재산 처리 선호사항을 가족과 공유합니다. 여덟 번째 챕터는 건강과 재정의 결합 의료비 대비와 보험 설계입니다. 건강은 지출 구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첫째, 정기검진과 기본 예방접종을 생활화해 큰 의료비를 예방합니다. 둘째,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점검하고 중복보장 항목은 정리합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고려하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넷째,
약값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 복용약 정리와 제네릭 약품 확인을 합니다. 5째, 치료 전 의료비 예상표를 병원에서 받아보고 비교합니다. 9번째 챕터는 사회적 자본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용입니다. 돈도 사람을 통해서 흐릅니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얻습니다. 지역 모임은 자금 조달 일자리 공동구매 등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이웃과 물물 교환 공유 경제를 실천해 비용을 줄입니다. 셋째, 자녀 친척들과 재무 대화를 열어 가족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넷째, 지역 복지금융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10번째 챕터는 심리적 준비와 지속 가능한 습관 만들기입니다. 돈 관리의 핵심은 습관의 유지입니다. 첫째, 매주 재무 점검 시간을 정해 작은 성공을 기록합니다. 둘째, 기록한 재무 일지를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공유합니다. 셋째, 목표 금액을 시각화하며 모멘텀을 유지합니다. 넷째, 실패했을 때 자기 비난을 피하고 원인 분석 후 조정합니다. 다섯째, 재정 목표와 인생 목표를 연결해 의미 있는 동기부여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100가지 구체적 행동 리스트 요약 실행용을 제공합니다. 이 리스트는 위에서 설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항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하루 한 가지씩 또는 동시에 여러 개 실행해도 좋습니다. 오늘 수입과 지출을 한 장의 종이에 적는다. 지난 3개월 통장 내역을 출력해 지출 패턴을 확인한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 계좌로 통장 3개를 만든다. 다음 월급일에 자동이체로 저축 투자 설정을 마친다. 비상금 한 개월치 목표를 먼저 확보한다. 쓸모없는 구독 서비스를 모두 점검해 해지한다. 신용카드 할부 내역을 정리해 우선 상환 계획을 세운다. 고금리 부채 명단을 작성해 상환 우선순위를 정한다. 보험 약관을 꺼내보며 중복 보장 여부를 확인한다. 보험 설계사와 상담 예약을 잡아 보장 최적화를 진행한다. 매달 생활비 항목 3가지를 찾아 10%씩 줄여본다. 월 1회 지출 항목을 가족과 점검한다. 장보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목록만 작성한다. 구매 전 24시간 대기 원칙을 적용한다. 지역 공동 구매나 장터를 활용해 생활비를 절감한다. 집안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작은 투자 LED, 단열을 검토한다. 자동차 정기 점검을 통해 연비와 수리비를 절감한다. 보유 주식 펀드의 목적을 다시 설정한다. 적립식 펀드 혹은 ETF로 매월 자동 투자를 시작한다. 배당주 중 재무가 튼튼한 기업을 찾아 목록을 만든다. 임대 수익용 자산이 있다면 공실 대비 플랜을 점검한다.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수준과 관리비를 재검토한다. 집 수리 개선으로 임대 가치를 올릴지 비용 마이너스 수익 분석을 한다. 부동산 투자는 임대 수익 중심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금융사기 의심 메시지를 바로 가족이나 은행에 확인한다.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복잡한 조합을 사용한다. 금융거래 문자의 알림을 모두 활성화해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한다. 투자를 권유받으면 24시간 대기 후 전문가와 상의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의심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 가족과 논의한다. 중요한 문서는 스캔본을 만들어 클라우드에 보관한다.
파워 오브 어트니 위임장을 법적으로 준비해 둔다. 장례 의료 선호 사항을 가족과 사전 공유한다. 장기 요양 대비 계획을 가족과 상의한다.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 제거를 검토한다. 정기검진 예약을 연 1회 이상 고정한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항목을 체크리스트화한다. 약 복용 리스트를 만들고 복약관리 앱을 활용한다. 처방전과 약봉지 사진을 저장해 약 중복을 막는다. 주 1회 건강지출검진 약치료를 예산에 포함시킨다. 자격증 경험 기반으로 소액 온라인 강의를 기획해본다. 지역 평생교육원 강사 신청서를 작성해본다. 손재주가 있다면 공예품을 온라인 마켓에 올려본다. 주말 지역 장터에 참여해 소득을 만들어 본다. 집 근처 카페나 학원에서 소수 개인 레슨을 제안해 본다. 지역 복지관이나 마을회관의 강사 모집 공고를 확인한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넓힌다. 봉사활동 중 유료 강좌 기회를 탐색한다. 블로그나 유튜브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정리해 본다. 짧은 동영상 3개를 만들어 테스트 업로드한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동영상을 간단히 촬영해 편집 앱으로 편집해 본다. 온라인 마켓에 등록 전 제품 가격 배송 대금 정책을 점검한다. 세무 상담을 통해 자영업 부업 소득의 신고 방식을 확인한다. 세액 공제 가능한 지출 항목을 정리해 둔다. 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을 가족과 함께 시뮬레이션해 본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 추가 세액 공제 상품을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 일정을 잡는다. 공적 지원 제도 기초연금 저소득 지원 등 자격을 확인한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일정을 확인한다. 지역 은퇴자 취업센터에 등록해 일자리 정보를 받아본다. 이웃과 공동 구매를 조직해 생활비를 아낀다. 가정가구는 중고 거래 시 안전성과 품질을 체크한다. 대면 거래 시에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나보고 구매 결정을 한다. 중요한 계약은 가족 또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다. 가계부를 종이 혹은 앱으로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만든다. 월말에는 가계부를 정리해 다음 달 예산을 조정한다. 목표 저축률을 정해 매달 달성 여부를 체크한다. 목표 달성 시 스스로 작은 보상을 준다. 재무점검날을 매월 캘린더에 고정한다. 친구와 함께 절약 챌린지를 만들어 동기부여를 유지한다. 재무 목표를 가족과 나눠 책임감을 만든다. 금융상품 가입 전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다. 상품의 해약 환급 금수수료 구조를 확인한다. 펀드 ETF 투자 시 운용 보수를 비교한다. 은행 예금만으로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없음을 인지한다. 채권 CD 등 저위험 상품으로 일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주식 투자는 배당 주량주 중심으로 접근한다. 투자 판단은 하루아침에 바꾸지 말고 주간월간 단위로 평가한다. 사모펀드 대체 투자 등 폐쇄형 상품은 전문가와 상의 후 접근한다. 투자 관련 사기성 광고를 의심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다. 금융 관련 문서는 스캔본을 만들어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한다. 자녀에게 재무 상황과 유언장 위치를 사전에 알린다. 가족과 재무 대화를 정기화해 오해를 줄인다. 부부가 함께 재무 계획을 세워 책임을 분담한다. 연금 외 추가 수입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운다. 월 30분씩
재무교육 콘텐츠를 찾아 꾸준히 본다. 지역 커뮤니티의 재무 세미나에 참가해 정보 수준을 높인다. 작은 투자라도 실전으로 경험해보는 학습을 병행한다. 실패 경험을 기록해 다음 전략에 반영한다. 재무 상황이 개선되면 자녀 돕는 방식과 금액을 계획한다. 유산 상속 시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한다. 유산 분할 계획을 문서화하고 가족에게 설명한다. 자산의 일부는 기부나 커뮤니티 재투자로 사회적 환원을 고려한다. 지속 가능한 소비 방식으로 생활비를 안정화한다.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한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 보험료 의료비 부담을 오래 줄인다. 마음의 여유를 위해 정기적 소득 지출 점검과 휴식을 균형 있게 둔다. 작은 성공을 기록해 자존감을 높인다. 재무 계획의 목표를 1년 단위로 재설정한다. 오늘 시작을 기록하고 내일도 한 가지 행동을 더한다.